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그 친구였나 어떤 분이 최근에 저보고 우리가 이제 나이 먹고 늙어가니까 뭐 그런 글자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좀 건너뛰어서 1급교재 4권의 224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 이 글자와 요 글자 그 다음에 이 글자 하나를 더 넣어 보겠습니다. 어떤 글자가 될까요? 늙을 로자, 늙은이 로자가 하나 나왔네요. 요 밑에 있는 글자는 이게 가로왈자입니다. 늙은이 로자, 그 다음에 가로왈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입구자가 되겠죠. 이거는 추리하기도 쉽진 않아요. 네. 이거 늙은이 노자죠. 늙은이와 관련 있는 글자네요. 네. 늙은이와 관련. 늙은이 그러니까 꼭 욕하는 것 같은데. 네. 늙은이. 이 글자가 늙을 노자인데 여기에 가로왈이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중얼중얼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주변에서 저희 이제 장모랑 함께 사는데 혼자 중얼중얼 대요. 이게 그 달리 말하면 늙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늙은이 기자, 늙은이 기자, 늙을 기자입니다. 급수는 2급이네요. 늙은이 기자입니다. 자, 그런데 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글자가 중요합니다. 늙은이 기자. 노인네가 오랫동안 살았던 노인네가 입구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 글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커피나 이런 그 음식들은 뭔 식품이라 그래요? 기호식품이라고 하죠. 이게 기호식품 할 때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짐작하시겠어요? 기호식품 할 때 사용되는 즐길 기자입니다. 아주 흥미있지 않습니까? 늙은이가 될 때까지 입에서 먹는 음식, 오랫동안 즐기는 음식, 이게 기호식품인 거예요. 늙은 사람들 새로운 음식 잘 안 먹고 늘 먹던 음식만 먹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새로운 음식보다는 익숙한 음식을 먹습니다. 즉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음식이 바로 즐길 기자. 늘 먹으니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기호식품을 뜻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글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글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 이 늙을 노자죠. 늙을 노자. 이 늙을 노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씁니다. 늙을 노자입니다. 요거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에요. 사거리에 서가지고 이 사거리에 머리 치렁치렁한 노인네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이 보통 이제 막 쭉쭉 직진하지 않고 천천히 걸으면서 지팡이를 넘어지지 않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었다는 건 어디 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모습에서 늙은이, 늙을 노자가 되었어요. 생각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늙은이와 관련된 우리가 나이 먹어가니까 그런 글자 좀 없냐 그래서 지금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늙을 노자인데 이 늙을 노자에 이 글자는 비슷한 글자인데 요 글자는 요렇게 생긴 요 글자는 지팡이인데 요거는 지팡이에 의지해 있는 모습이고 요거는 지팡이를 짚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요것은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의지해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에서 이게 생각할 고자, 살필 고자입니다. 사고, 상고, 고찰, 고고학 할 때 생각할 고자, 살필 고자입니다. 이 글자에 이 손이 하나 들어가면 어떤 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죄수를 범인을 불러왔습니다. 포를 하나 잡아왔습니다. 부르라고 해도 안 불어. 마치 골똘하게 생각한 노인네처럼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식한 말 하면 조져야죠. 때리면 돼. 에? 몽둥이로 손으로 막 손수가 들어가잖아. 채찍질하거나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에는 이 고문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칠고자입니다. 고문할 때 칠고자입니다. 고문치사할 때 칠고자입니다. 말 안 하니까 입 꽉 다물고 말할 듯이 아마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고 말 안 하는 거잖아요. 때리는 장면이에요. 손으로. 그래서 칠고자입니다. 고문할 때. 자, 노인네를 업고 있는 자식, 효도 효자죠. 여기에 술병 유자가, 빈술병 유자가 들어가면 뭡니까? 이 발효식품이 술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효자란 바로 뭐예요? 효모죠, 효모. 효모, 효소, 발효 할 때 삭힐 효자, 술괴 효자, 발효할 효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늙은이의 아들 자식의 덩어리에 업힐 정도로 그 힘이 없는 노인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가 할 수 있는 최대 공격은 뭐예요? 그렇죠. 으르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낼 효자, 으르렁거릴 효자입니다. 포효하다죠. 힘이 있으면 그냥 으르렁 안 되고 확 물어버리면 돼. 개들도 이렇게 잘 짖는 거는 약해가지고 짖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효하다 할 때 성낼 효자, 으르렁거릴 효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했죠. 오랫동안 나이 드신 노인네가 중얼중얼대는 이제 늙었다는 거. 늙은이 기자고 오랫동안 늙은이가 먹어오던 음식이 거기에서 즐길 기자가 기호식품에 즐길 기자가 생겼습니다. 흥미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 글자는 이 늙은이 로자와 상당히 위의 모습은 똑같고 흰 백자만 붙은 글자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글자는 늙은이라는 글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요게 놈자자입니다. 이 놈저놈할 때 놈자자예요. 혹자 기자 할 때 놈자자인데 요거는 옛날 그림을 보면 잡아온 짐승을 삶는 장면이에요. 요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왔다는 것은 내가 사냥을 해가지고 온 그 사냥감을 삶아 먹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삶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잡혀온 동물은 잡혀온 포로와 같은 뜻으로도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놈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지는 그 잡혀온 짐승이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종이 되거나 하는 그 포로나 다 마찬가지 처지죠. 삶다라는 뜻인데 놈자자로 이게 발전을 해버리니까 삶다라는 뜻을 만들어냅니다. 한자는 원래의 뜻이 다른 글자로 전이가 되면 다른 뜻으로 전이 되면 반드시 원래의 글자를 회복합니다. 그러면은 삶다라는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 글자에다가 불만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럼 삶을 자자죠. 삶는다는 것은 재물을 삶는다, 음식을 한다는 것은 잡아온 짐승을 삶는다는 것은 잔치를 벌이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에게 혼자 먹습니까? 혼자 제사 지냅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을 모아다가 함께 제사 지내고 함께 음식 먹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고. 모두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군 여러분 그러죠. 제자는 모두 제자예요. 여러분이란 뜻이죠. 모두 제자. 제군. 솔로몬 제도 그러면 섬이 한 개 두 개 아니고 모든 섬. 그렇죠. 자반사항이라는 것은 관련된 모든 사항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제자입니다. 자, 삶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큰 데가 들어갔습니다.
삶는데 이게 넘쳐날 정도로 삶아요. 너무 많이 삶고 있어요. 이게 사치할 사자입니다. 넘쳐날 정도로 음식을 많이 요리하는 모습이에요. 사치라는 것은 지금은 필요 없는 옷이나 장신구들을 막 사들이는 걸 사치라 그러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과도하게 음식을 하는 거. 이 사치에서 시작됩니다. 네, 사치할 사자입니다. 자, 여기에 풀초자가 들어가면 이 삶는 장면인데 삶을 때 이 증기나 이게 냄새나 김이 막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이제 익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익었다는 뜻이에요. 현저할 저자. 현저하다 할 때 나타날 저자, 분명할 저자입니다. 뭐가 나타났어요? 음식의 익은 정도가 분명할 저자. 먹어도 되는지 건져도 되는지 그만 끓여도 되는지 분명할 저자입니다. 저명한 저서 이럴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 해가 들어가면 삶는 것도 뜨거운데 이 해까지 내리쬐면 즉 떼약볕에서 음식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열사병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더울 서자입니다. 폭서, 피서 할 때 이것이 분명하게 음식이 익어갔는지 넘쳐나는 장면이 되겠죠. 그러면 이 풀이 아주 분명하게 자랐어요. 완벽하게 풀이 자랐어요. 무성해요. 이럴 때 여기에 발이 들어가면 뭡니까? 이 풀이 아직 덜 자랐을 때는 새싹에 가까울 때는 우리가 절대 안 넘어지는데 저는 어릴 때 사람들이 다니는 이 풀숲에다가 이제 풀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걸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오솔길을 가다가 풀이 무성하잖아요? 묶어진 걸 모르고 거기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요.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골에 있으면 이게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이렇게. 풀이 어릴 때는 안 넘어지는데 이 풀을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묶어버려요. 그럼 안 보여. 숲속에서. 막 뛰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집니다. 머뭇거릴 저자입니다. 주저하다 할 때 넘어지는 모습이에요. 머뭇거릴 저자. 자, 음식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뭘로 우리가 봐야 돼요? 젓가락으로.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젓가락으로 음식을 떠 먹어보거나 건져보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것이 젓가락 젓자입니다. 수저할 때 젓가락 젓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삶는 장면에서 불이 들어가니까 삶을 자요. 잔치를 벌이해서 모든 사람에게 오라고 하는 말에서 모두 제자요. 그 다음에 넘치도록 삶는다. 사치할 사자요. 뜨겁다 더울 서자요. 혹서 피서. 그 다음에 분명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분명할 저자. 나타날 저자요. 그 다음에 젓가락 저자요. 풀에 걸려 넘어진다. 머뭇거릴 저자가 되었습니다. 한자는 단독으로 외우는 수는 없습니다. 천재를 제외하고는 상위 1%를 제외하고는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건 무식한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대인들이 사고방식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사고를 했을 것인가를 유추하면서 조자 원리를 파헤쳐가면서 한자 공부를 하는 것이 한자만 익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것이고 추리력, 응용력, 상상력도 등달아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혹 회사의 고위 관계자들, 사장님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은 사원들 창의력, 응용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 한자 강의를 들어보도록 권해드립니다. 저를 불러달라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물망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물망자라는 것은, 그물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물에 가두잖아요. 요 놈자자가 잡아온 짐승이라 그랬죠? 포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잡아온 포로나 짐승이 갇혀있는 곳이 어디예요? 경찰서 할 때 마을서, 관청서입니다. 경찰서에 이 글자가 쓰이는 것은 바로 경찰서는 범죄인을, 죄인을 가둬두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을서, 관청서 그럽니다만 그런 죄인을 가둬두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일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구멍에도 별달날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 감옥에도 창살이 있잖아요. 그 창살 사이로 아침이 되면 햇빛이 비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감옥에도 서강이 비칩니다. 새벽 서자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풀려나서도 이제 환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서강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새벽 서자입니다. 발음교로 써가지고 풀초자가 들어가면 고구마 감자 서자입니다. 고구마 감자 서자, 마서자. 감서라는 말이 있다 그래요. 감서. 감서가 고구마와 같은 한자인가 봐요. 이 고구마와 같은 작물들이 이런 죄수들에게 죄수들에게 준 식물이 바로 고구마와 같은 감자와 같은 안 삶거나 생거로 줘도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실사를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범인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어떤 놈이 범인인지 몰라요. 우리 집에 딱 와보니까 도둑놈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떤 놈이 왔다 간지 알 수 없죠? 그러면 실마리가 있으면 돼요. 실마리. 이게 실마리예요. 실마리 서자입니다. 단서라 그러죠? 실마리. 작은 간단한 어떤 증거라도 있으면, 다시 말해서 발자국을 따라가요. 이게 단서가 되는 거죠.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지문거 같은 것들. 그래서 실사가 들어가서 실마리 서자가 된 겁니다. 단서. 재밌는 말이죠. 이 잡아온 짐승을 시체로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도살. 죽일 도자입니다. 잡을 도자, 죽일 도자. 도살, 도륙 그럽니다. 잡아온 짐승을, 잡아온 포로를 돈으로 사고 파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거을 도자입니다. 도박이란 말 할 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도박. 내기 도자, 거을 도자입니다. 왜 내기가 되고 걸었느냐?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사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대먹지도 않은 짐승, 곧 죽을 짐승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튼튼해 보여서 이 포로를 종으로 사왔는데 이게 완전히 엉터리야.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박한 거죠? 거을 도자입니다. 내기 도자입니다. 그러면 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포로를 잡아온 짐승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볼 도자입니다. 목도하다 이제 볼 도자에 잘 살펴보고 사야 되겠죠. 그냥 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잡아온 짐승이나 포로가 도망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울타리를. 뭔 울타리? 흙으로 만든 울타리죠. 담도자입니다. 도열, 안도에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이 잡아온 이 짐승이라는 것은 삶는 모습이죠. 삶는다는 것은 굴뚝에 연기 나는데, 연기 나는 마을. 이게 고을자죠? 연기 나는 고을. 그렇죠. 연기가 많이 나는 고을.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도읍도자, 도시도자, 서울도자가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한 집에서 나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많은 연기를 피우고 있는 이 큰 마을. 도읍도자, 도시 할 때 쓰는 말, 수도 할 때 쓰는 말이죠. 우리는 이 늙은이가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에서 즐길 기자 기호식품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기호식품에 들어있는 글자를 분해해 보니까 놈자자로 분해가, 늙은이 로자로 분해가 되었고, 이 늙은이 로자에서 이런 글자들까지 파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해조식 한자의 백미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